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의 독립성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같이 들어보실게요.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독임제까지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임제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최고 책임자 1인에게만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건 소모적이라면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를 언급했는데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독임제가 낫겠다고 맞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이 대통령이 설명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는데 방통위가 합의제를 택하고 있는 탓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취지로 독임제를 주장했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중단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진 방통위 업무보고는 위원들의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언론 탄압에 대한 반성이 없는 구태의연한 보고라고 지적했는데요. 김현 위원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 진행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분리징수를 설계하고 분리징수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 하겠다고 또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정권의 나팔수였다고 질책했습니다. 직전까지는 분리징수 하겠다고 한 번도 논의도 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징수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또 김 의원은 방송산법 개정에 반대했던 방통위가 업무보고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방송산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산법을 개정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설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당시 1, 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도 정치적 방송심의와 이후 법원에서의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장 이현주는 유일임과 함께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부하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이현주 사무총장 앉아 계신데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민원 사주 첨부 민원을 해놓고 그분에 대해서 숱한 거짓말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비공개 보고에서 이현주 사무총장은 시민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고 자신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정권에 부역한 적도 없다고 답하면서 결국 중단 사태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표정은 조금 마음이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서. 지난 회의 때도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보도가 오늘 많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이 돼서 지금 압수수색 여러 차례 받고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빨리 직접 수사하라. 경찰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국무회의는 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치려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정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공복입니다. 그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게 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심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모두 100% 동의해서 취임 의결 과정에서 참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국무위원회는 심의 의결에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그게 바로 의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니까 다소 불편한 심경이라도 자기가 맞는 날까지는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선 6월 초 국무회의에서 빵집 법카 사용 및 등으로 압수수색을 세 번째로 받고 있는 윤 전 정부에서 인사된 이진숙 의원의 표정이 이재명 대통령 앞인데도 불구하고 불만 가득이고 화가 가득 난 채로 모니터만 응시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노출이 여과 없이 됐었습니다. 같이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5회 국무회의입니다. 시간도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의견한 건들을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상 경제정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해드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회의는 네,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어제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드릴 일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 마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낸 날엔 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처 의혹이 불거졌던 대전 빵집 성심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 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직무 복귀 당일 출입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뜸 내란이란 표현을 인용부호도 없이 쓰는 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보도 지침을 내린 셈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모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과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이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일을 엉뚱하게 방통위 2인 체제 파행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무에 복귀한 건 2인 의결의 위법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판단들이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 재판은 서로 독립된 사법 절차이자 판단의 핵심 쟁점도 다릅니다. 처분과 관련된 어떤 유무효를 다투는 거하고 이제 그 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 정원 5인의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위원 2명으로만 이뤄지는 의결에 대해 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2인 체제를 구성하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1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 휴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작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돼 직무 정지 상태일 때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는 순간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고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강행한 EBS 사장 임명 등도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방통위원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방통위 재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 7월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3년 임기 보장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꾸고 정권이 바뀌어도 5년 정 임제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진숙은 민주주의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언론 장악을 할 독재의 악마입니다. 이진숙 탄핵을 찬성하고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진실된 뉴스를 전달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